결혼 5년 차, 아직 아이는 없지만 부모님의 지원 덕에 조금 넉넉한 삶을 살고 있다는 최 씨 부부.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부부지만 최 씨는 최근 아내에게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명 며느리 도리 때문인데요. 최 씨의 부모님은 아내에게 바라는 것도 없고 며느리라고 하면 그저 귀한 손님으로 여기면서 좋은 것만 해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내는 이런 시부모의 마음을 이용하는 건지 시가를 방문해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내가 손님인데 난 누워야지 라며 뻔뻔하게 행동한다고 하는데요. 도움을 받을 때는 이런 시가면 100개 있어도 좋겠다라고 하면서 막상 도리를 해야 할 때면 그저 시가라는 이유로 무조건 싫어, 안 돼를 외친다는 아내. 받을 건 다 받고 시가는 그저 시가라서 싫다는 아내 행동에 최 씨는 점점 정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 부부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자, 사연 들어가기에 앞서서 사실 남자들 중에서는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냐 하면서 그 배우자 앞에서 막 이렇게 자랑을 하잖아요. 이 최 씨 남편도 자기 부모라고 이렇게 좋게만 생각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와이프한테 이렇게 도움을 준다는 건지 좀 차근차근 좀 따져보죠.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최 씨 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들이십니다. 농사 규모가 커서 일꾼도 여럿 두고 땅도 많은 분홍인데 이 워낙 성품이 좋아서 주말에는 동네에서 봉사활동을 하고요. 기부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도 아끼지 않고 지원을 해줘서 5년 전에 최 씨가 결혼을 할 때는 서울의 아파트를 대출 없이 턱 사주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아내 쪽에 예단을 바란 것도 아니었는데 사치가 없으셔서 예단할 돈으로 그냥 며느리 가방 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실제로 결혼 5년 생활할 동안 이 며느리 생일마다 용돈도 굉장히 두둑히 주시고 부모님이 아내에게 사주신 명품 가방만 해도 그동안 벌써 여러 개라고 합니다. 이런 시어머니가 어딨어? 너무 좋네요. 예. 우리 어머님 좋겠습니다. 예? 아니요, 말 잘못했습니다. 저 뭐라고 하셨죠 방금? 아니요. 너무 좋네요. 너무 좋은 분 같으네요. 예. 방금 뭐라고 하신 것 같은데? 아니요, 잘못 들으셨습니다. 나 들었는데? 아니에요. 예. 자, 이렇게 좀 좋은 시어머니인데 이제 불만이 이제 며느리 도리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것을 또 이렇게 해라라고 요구를 했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괜찮다. 그리고 자주 만나야 되나? 아니다. 너는 귀한 손님이다. 영원한 며느리 귀한 손님이다. 며느리는 손님이다. 뭐 하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전화 이렇게 하면 뭐 전화 안 해도 된다. 그냥 있는 것만 해도 고맙다라고 하면서 뭔가 며느리에 대한 도리라든지 뭔가 하여튼 방문 이런 거를 전혀 요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팀장님 진짜 만약에 이런 시부모님을 만난 제가 만약에 며느리라면 저는 진짜 그 시댁을 향해서 진짜 뭐 절도 하겠어요. 그렇죠. 절해야 되죠. 그리고 이런 시부모를 만난 며느리는 누가 말했듯이 전생에 나라를 구한 정도의 전생이라고 본다면 그런 건데 어찌됐든 간에 그 시부모들이 종을 많이 줬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생일 때 같은 경우에도 아내가 전부터 갖고 싶어하던 명품 가방을 또 현찰로 주면서 사라고 주시고 현찰입니다. 이거 카드도 아니에요. 현찰로 주셨고 또 그 이런 뭐 장을 반다 준다든지 아니면 용돈도 주기적으로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뭐라고 했냐면 야, 시가 진짜 잘 만났다. 이런 시부모라면은 내가 100명을 모시고 살 수도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상당히 이제 본인이 볼 때는 상당히 잘해주니까 마음이 흡족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아내 입장에서 볼 때는 시집을 잘 갔던 거고 시부모가 잘해주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만족도가 업이 돼가지고 너무나 좋았던 상황인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 남편 최 씨가 말하는 이 며느리 도리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네, 그 최 씨는 뭐 며느리 도리라고 해서 뭐 엄청나게 뭘 하길 바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아버님이 너무 잘해주시니까 며느리 그냥 어머니 아버지한테 그냥 기회 있을 때마다 잘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정도라고 합니다. 네, 본인 얘기라서 저는 100% 믿기진 않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며느리가 하는 행동이 해도 지금 너무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드셨어요. 그러니까 명절 때 그 지방에 어머니, 아버님 댁에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삼시세끼 밥을 다 시어머니께서 해주신대요. 그리고 진짜요? 설거지도 안 하고. 그리고 방에 그냥 누워가지고 지금 아이도 없는 상황이니까. 지금 소파에 누운 게? 네, 그냥 누워갖고 그냥 빈둥빈둥 대면서 그냥 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 씨가 이제 화가 나잖아요. 부글부글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야, 우리 오늘 저녁 먹은 건 우리가 설거지할까? 라고 물어보면 이 부인이
나는 손님이야. 무슨 손님이 설거지를 해. 손님한테 설거지 시키는 사람이 어딨어? 이러고 일어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행동을 볼 때마다 이제 굉장히 이제 정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아, 이거 지금까지 사건 반장에서 소개했던 이런저런 사연의 어떤 양상과는 많이 다른 지금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 이 최 씨가 터진 일은 또 따로 있었는데요. 하루는 이 최 씨 어머님이 병원 때문에 서울에 올라오실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원 예약이 이른 아침이었기 때문에 전날 미리 올라오셔야 했던 상황이고, 그래서 어머님을 우리 집에 하루 모시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아내가 단호하게 호텔로 모셔라. 집에 어머님 오시는 거 불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최 씨는 이렇게 단호하게 나온 아내의 말에 크게 상처를 받았는데, 그래서 이 최 씨가 아내한테 부모님이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이 정도도 안 되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아내는요, 여자한테 시간은 그냥 싫은 거다. 시자 붙으면 다 싫다는 말 모르냐. 아무리 잘해줘도 그냥 불편하다. 우리 집에서 주무시는 거 싫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왔다고 합니다. 결국 이 일로 아내랑 크게 싸웠고요. 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호텔로 모시게 됐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저는 이혼입니다. 벌써요. 예. 아직 좀 저는 이거는 좀 네. 너무 심하다 이거는. 아 이건 아니 집도 이렇게 뭐 시부모님 해주셨다는데. 심하네요. 심한데 이제 아직 조금 더 좀 들어봐야 되는 또 게 있어요? 병원 일 때문에 많이 이제 남편이 상당히 실망을 했던 부분인데 결정타가 생깁니다. 네. 친누나가 미국에서 한국에 잠시 들리는데 조카하고 같이 왔어요. 한참 예. 오랜만에 8살짜리 조카하고 왔는데 친누나가 이제 와서 호텔에 머문다는 얘기를 듣고 뭐 이거는 어쩌면 당연한 것 같아요. 누나, 조카 우리 집에 잠깐 구경도 시켜주고 밥도 같이 먹자라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 그럼요. 아내한테 얘기를 하니까 아내가 뭘 하느냐고, 뭐 깜짝이야. 제정신이냐고, 밥값도 문제지만 어. 집에 누가 오는 것 자체가 싫다라고 화를 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집들이도 안 했어요. 아니 그 시댁 식구들 뭐 오는 거 싫은 거 오케이. 그럼 뭐 집들이에서 외부 사람들 뭐 한 번쯤은 집 안으로 들이긴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최 씨가 화가 나는 것도 이 아내 태도에 일관성이 없어서인데요. 자기 친구들은 집에 잘만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씨가 친구들은 잠깐 오는 것도 싫다 이렇게 나오니까 화가 나는 건데, 심지어 이 누나는요, 미국에서도 이 아내한테 굉장히 잘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내가 필요하다고 한 화장품이 있으면 미국에서 사서 보내주고, 또 미국이 비교적 저렴한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곧잘 사서 이렇게 선물로 보내줬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 아내는 이 누나 생일이나 조카 생일에 뭐 돈 보내자 이런 얘기라도 나오면 바로 한숨부터 쉬고 액수 참견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런 누나가 몇 년 만에 한국에 온다는데 심지어 조카는 처음 한국에 오는 거랍니다. 그런데도 그 정도도 배려해주지 않는 아내 때문에 이 최 씨는 좀 정이 떨어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 소장님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어제 네. 저희가 그래요. 보통 사건 반장에 대한 또 우리 많은 가족 여러분들의 어떤 뭐 방송 평 이런 거 보면 너무 여자들한테만 유리한 얘기한다 뭐 이런 좀 야 이거는 도저히 저는 용납이 안 되는데요. 네, 그렇죠. 이 정도는 뭐 집도 사줘, 가방도 주셔, 용돈도 주셔, 장도 봐주시고 전화도 안 해도 되고 집안일도 안 해도 되는 정말 꿈의 그런 시부모님이신데 이렇게 행동한다. 저는 일단 첫 번째로는 너무 여성이 심하니까 이 남자가 좀 과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 한 10배쯤 이렇게 과장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남자들은 또 자기 부모님이나 누나는 과도하게 좋게 생각을 하고 부인이 또 정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또 막 나쁘게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반대 뭐 여성이 남편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 의심을 하나 하고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정말 이 상태 그대로다라고 하면은 살기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공주병, 뭐 나아가서 이제 왕비병, 그리고 뭐 이제 이 여성이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거를 병명으로 하자면 자기애적 성격 장애, 그러니까 온전히 자기만 아는 완전 나르시시즘 그 자체에 빠져 있는 남을 배려를 전혀 하지 않는 뭐 그런 정도 중에서도 극단적인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성격 장애라고 함은 성격으로 굳어졌기 때문에 성격 장애라고 불러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진짜 이 정도로 조금도 시댁에 대한 배려도 없고 남편에 대한 배려도 없고 나을 만한 생각도 없고 노력하고자 하지 않는다면 이 남편은 아마 견디지 못하겠죠. 제가 팀장님께는 잠시 후에 다시 여쭤볼게요. 자, 박 변호사님. 네. 그런데 설 명절에 결정적인 사건이 또 팍 터집니다. 명절 때 이런 결정적인 사건들이 터지곤 합니다. 이 부부도 마찬가지로 이 쌓였던 어떤 불만이 명절 때
빵 터집니다. 어떻게 일이 생겼냐면 최 씨가 제안을 해요. 우리 이번 명절 때 하루는 우리 본가 시가에 머물고 예. 하루는 처가에서 잠을 자고 오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루하루씩. 어쩌면 좀 합리적인 좀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이 얘기를 하자마자 아내가 노발대발합니다. 왜? 뭔 소리 하냐고 시가에서 잠을 자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진짜도 꺼내지 나 말아라고 욕하는 줄 알았어.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편 입장에서는 뭐 나도 처가에서 자는 거 힘들다. 나도 자는 거 아니냐. 이게 왜 못 해주냐 하니까 가주는 것만 해도 어딘데 내가 거기 가주는 것만 해도 어딘데 왜 자자고 난리를 치냐고 소리를 질렀고요. 어쨌든 간에 명절이기 때문에 그냥 각자 머무는 걸로 해결은 됐지만 이거 이후에 남편 최 씨는 야 이건 좀 아니지 않냐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채팅창 터질라 그래요. 자 소장님 보통 이러면은 남편 최 씨도 야 그럼 나도 니네 처갓집 안 가. 너 이래야 되는 게 장군 멍군이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부부 불화가 시작되죠. 근데 이 최 씨는 상당히 좋은 사위인 것 같아요. 일단은 처가가 멀지 않았기 때문에 뭐 1, 2주에 한 번은 꼭 전화라도 한번 하려고 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찾아뵈려고 노력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회사에서 무슨 좋은 상품이 들어온다던가 선물이 들어오면 어르신들한테 드리는 게 더 좋지. 그래서 장인 장모님한테 드리기도 하고 이러니까 정말 더도 말고 내가 처가에 하는 만큼만 시가해 줬으면 좋겠는데 조금도 거기에 이만큼도 못 미치게 하니까 이제 굉장히 지금 속이 상하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받을 때는 좋고 도리를 해야 할 때는 시가란 이유로 싫다는 이 아내. 진짜 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만약에 팀장님 지금 며느리 여기 지금 5명 중에서는 며느리가 있는 분은 우리 팀장님이 유일하신데 그렇죠. 저러시지는 않으시죠? 저런 며느리는 절대로 아닌데요. 만약에 이 며느리 같은 경우에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행동을 지금 나이를 때는 이런 행동을 했다 그러면은 다시 교육을 시켜야 되죠. 저 같으면은 다시 신정으로 보내요. 저 같으면 때립니다. 이러실 건 아니죠. 신정으로 다시 보내서 교육을 다시 시켜서 도덕적으로, 리콜. 윤리적으로 교육시켜가지고 리콜 받겠다. 이 여자분은 사실은 우리 박 소장님이 정신교육 시킬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 가지고 안 되고 부모한테 다시 보내가지고 다시 리모델링해서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건 이혼각인 것 같은데. 아니 그렇게 해도 못한다. 만약에 리모델링이 안 되고 교육이 안 된다 싶으면 그때는 제가 이혼하는 게 아니죠. 아들한테 이런 상황이니까는 네 인생을 위해서 헤어지는 게 어떻겠냐고 조언을 해주죠. 그 아들에게 이혼을 권하는 저 아버지의 저 참담한 심정. 일단 그 이제 뭐 팀장님의 개인 어떤 입장이신 거고. 자, 그럼 소장님 같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좀 조언을 해주시겠어요? 네, 만약 이것이 정말 진짜고 여성이 이런 행동을 보인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좀 중증의 나르시스틱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나르시스틱 디스오더, 그러니까 자기애적 성격 장애인 사람들은 자기 발로 알아서 누군가한테 도움을 청하진 않아요. 전문가를 만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잘못을 조금도 하지 않고 그러겠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이 전문가한테 오거나 내가 좀 바뀌어야겠다고 자각을 할 때는 자기 삶에 어떤 고통이 있기 때문이에요. 배우자가 이혼을 하자고 얘기한다던가 아니면 난 같이 살 수 없으니까 따로 살자고 한다던가 이렇게 뭔가 자기의 삶에 극단적인 고통이 있을 때만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뭐 이혼을 해라라는 얘기는 아닌데요. 부인이 자각하고 깨닫고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어떤 좀 강력 처방이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자, 우리 박 변호사님. 법적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혼을 이제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 이런 것 때문에 법적인 얘기는 솔직히 별로 저는 사실은 이제 항상 다 얘기를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이죠. 이제 이것만 보면 나머지는 잘한다 이 말인가요? 그것도 한번 듣고는 싶어요. 다른 가정에서 남편한테 이 시가 부분 빼고는 잘하는지 또 자녀한테 잘하는지 이런 부분도 사실 궁금한 부분이긴 한데 여기 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요 시가 부분만 문제가 된다면 충분히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다른 것도 또 문제가 된다 그러면 사실은 이 남편 입장, 최 씨 입장에서는 같이 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뭐 대부분 다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자,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 제가 근래 봤던 채팅창 분위기 중 가장 뜨겁습니다. 가장 빠르게 올라가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 남편은 그럼 잘하냐 이렇게 좀 의심의 눈초리로 보셨는데 지금은 한 목소리로 이혼을 외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제리랑 놀자님은 선택적 시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유지영님 며느리 돌이라고 하니까 그럼 사위돌이 며느리돌이 따로 있냐 발끈하는데 그냥 기본적인 예의를 말하는 거다. 나도 며느리지만 저 며느리 편들 게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리로리님은 야, 그 집안 어디냐, 너 나와라, 내가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나와, 나 입장. 좋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